운동 전에 폼롤러로 근육을 푸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 열심히 풀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면 다들 폼롤러 위에서 앞뒤로 굴러가며 허벅지를 풀고 종아리를 풀고 등을 펴고 그렇게 10분, 20분씩 시간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 폼롤러 할 땐 시원했는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몸이 더 뻣뻣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쪼그려 앉기도 불편하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통증이 더 심해져 있습니다. 폼롤러로 풀었는데 왜 이럴까요? 혹시 제대로 안 풀어서 그런 건가? 더 세게 눌러야 하나? 시간을 더 늘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풀기의 강도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증의 진짜 원인이 근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보다 먼저 반응하는 감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부신경계입니다. 폼롤러를 할 때 우리가 자극하는 건 근육이 아니라 사실은 이 피부신경계를 먼저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경계가 잘못된 신호를 받으면 오히려 몸을 더 경직시키고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 피부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폼롤러가 때로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 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근육보다 먼저 반응하는 피부신경계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우리 몸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 이게 단순히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표피층은 정맥, 동맥, 림프, 수분층이 함께 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생리 조직입니다. 이 층은 두께가 고작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신경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는지, 압력이 가해지는지, 진동이 느껴지는지, 마찰이 생기는지 이 모든 걸 0.1초 단위로 뇌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 바로 움찔하게 되고 차가운 바람이 불면 소름이 돋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부신경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피층은 근육보다 훨씬 먼저 자극을 받습니다. 폼롤러를 몸에 대고 굴리는 순간 근육이 느끼기 전에 이미 피부신경계가 압력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이 부위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요. 그럼 뇌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만약 압력이 적절하고 부드럽다면 뇌는 이걸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혈액순환을 늘리고 근육을 이완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압력이 너무 세거나 지속시간이 길면 뇌는 이걸 위협 신호로 판단합니다. 그 순간 몸은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결국 피부신경계는 우리 몸의 첫 번째 신경기관입니다. 근육을 풀기 전에 이 감각 시스템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폼롤러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표피층에 강한 압력을 주는 순간입니다. 폼롤러를 몸 밑에 깔고 체중을 실어서 앞뒤로 굴립니다. 아프지만 참습니다. 더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사지숍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세게 눌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시원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압력은 표피층 안에 있는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이 눌리면서 작은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멍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표피층 곳곳에 퍼져 있는 신경 말단들도 함께 자극받습니다. 이때 뇌는 이 신호를 응급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조직이 손상되고 있다, 위험하다, 지금 당장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이 부위를 단단하게 고정시켜라는 겁니다. 피부 장력을 높여서 더 이상 손상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거죠. 동시에 손상된 혈관 주변에는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지혈을 하기 위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이완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폼롤러를 하는 동안에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압력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통증 신호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입니다. 폼롤러에서 내려오고 몇 시간이 지나면
피부 신경계의 보호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피부는 더 팽팽해지고 그 아래 근육들도 따라서 경직됩니다. 결국 더 뻣뻣하고 통증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시원함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가 손상되면 그 아래에 있는 구조물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관절 수용기라는 감각 센서들입니다. 이 수용기들은 관절 주변 조직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관절이 얼마나 굽혀졌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힘이 얼마나 실렸는지를 감지하는 아주 정교한 센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센서들이 보내는 신호는 로컬 머슬, 즉 심부 안정근으로 전달됩니다. 심부 안정근은 큰 근육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폼롤러나 땅콩볼로 관절 주변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이 관절 수용기들의 신호체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표피층이 단단해지면서 그 아래 조직으로 가는 감각 정보가 차단됩니다. 관절 수용기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심부 안정근은 언제 일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부 안정근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큰 근육들이 과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앞쪽만 빵빵해지고 목과 어깨는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폼은 좋은데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운동 자세는 정확한데 무릎이 아프고 스쿼트는 열심히 하는데 허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경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피부 신경계와 근골격신경계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표면을 함부로 자극하면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육만 풀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신경의 흐름을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근육을 누르지 말고 피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진짜 회복은 강한 압력이 아니라 부드러운 감각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폼롤러를 쓰더라도 체중을 완전히 실지 마세요. 살짝 기대는 정도로만 접촉하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시원한 느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부가 폼롤러를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신경계를 깨우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숨이 편해지면 피부 장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세 번째는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큰 동작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관절 수용기를 자극하세요. 발목을 살짝 돌리고 고관절을 천천히 움직이고 손목을 부드럽게 펴고 접으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신경계에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뇌는 방어 모드를 해제하고 몸을 이완시킵니다. 폼롤러로 풀기보다 느끼는 감각을 되살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피부 신경계와 근골격신경계의 조화, 이게 통증 없는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강한 압력은 당장은 시원하지만 결국 몸을 더 긴장시킵니다. 부드러운 자극은 즉각적이지 않지만 신경계를 회복시키고 몸의 컨트롤을 되찾게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리를 응용해서 고관절 회전이 막힌 분들을 위한 신경계 회복 루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